네, 코하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새해 첫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2026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이 침체돼 있던 연말 장의 아쉬움을 달래듯 1월 1일부터 쭉 상승세에 타고 있는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부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 흐름을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분이 더욱더 반가운데요.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상승세 유지하다가 점차 꺾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67%입니다. 금요일 58.96%보다는 하락한 상태지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94%입니다. 지난주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흐름을 보려면 이 테더 도미넌스를 봐야 한다. 우리 주은 기자가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6%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6% 아래로 내려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21.41%입니다. 어제 방송보다는 지난 금요일 방송보다는 하락을 했죠.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4.61%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요, 매매 시 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생방송에 또 찾아와 주신 웰컴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코인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궁금한 코인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의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 기자 9만 달러를 넘어서 92,000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이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을 지난 토요일이었죠. 체포를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이슈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일본에 좀 새해를 맞이해서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네. 봉변당했어요. 여행 중에 네. 이슈가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좀 마음 편히 있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이슈는 좀 쇼킹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호재로 조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워낙 오늘 하루 종일 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일단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했고 미국이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본인들이 통치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석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반발도 사실 적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조금 안정화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시적으로 원유, 달러, 비트코인 크게 모두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급등락이 계속해서 펼쳐졌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틈을 틈타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본격적으로 석유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또 공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쉐브론의 맞습니다. 주가가 엄청 뛰더라고요. 네, 오늘. 쉐브론은 이미 거기에 네. 진출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수혜자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이런 과도한 통치 자체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좀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네. 적절한 정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변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일단 유가 자체는 사실 지난 한 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작년 한 해 동안도 국제유가 한 2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네.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만약에 베네수엘라의 이 네. 석유량이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또 퍼지게 된다면 네.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다수의 원유 생산 업체들이 손익분기점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다라는 해석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에 크게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게 어떻게 보면 유가 덕분이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오펙 국가들,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감산 조치를 조금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시장에 이미 추가 공급이 확정된 상황인데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물량까지 풀리게 된다면 네.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그냥 시사점은 어쨌든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 준다면 네. 인플레이션 상승이 아닌 하락의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이 돼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가장 먼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늘 코인 시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건 그동안 홀로 못 갔었던 것에 대한 뭐 억눌림, 서러움도 있었지만 한풀이. 맞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만 딱 놓고 봤을 때 정치적인 거 전부 다 배제하고 네. 딱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들은 이를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석유량만 놓고 봤을 때는 매장량이 3천억 배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워낙 베네수엘라는 이제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네. 이런 이제 기름을 정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매장돼 있어도 그게 그대로 다 시추가 되는 상황은 어차피 아니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네. 미국 월가가 들어가게 된다면 또 시장에 완전 다른 스토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의 변동성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태를 정말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소식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가 주말 사이에 상승의 전환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1월에 있을 금리 인하 현재 어떻게 좀 확률이 나오고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인하 다만- 확률이 좀 낮네요. 네, 패드워치를 통해서 1월 FOMC 확률을 놓고 봤을 때 네. 오히려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아. 현재 82.8%가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는 17.2%로 현재 상황에서는 1월은 무조건 동결로 가는 것이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동결에 대한 확률이 60%였는데 지금 15%포인트나 상승하면서 이 정도 수치가 현재 1월 초에 나오고 있다면 네. 1월 말에는 무조건 동결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뭐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계속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슈가 당장 1월 페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월가의 좀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오히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나서 베네수엘라 자체를 하나의 투자 기회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월가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향후 5년 동안 5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숫자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네. 이 흐름을 또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도 있었는데 이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즈의 회장인 찰스 마이어스 같은 경우도 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이 베네수엘라 투자 기회를 월가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금융 쪽, 에너지 쪽, 그리고 국방 쪽의 관계자들 20명 정도를 모아서 네. 오는 3월에 베네수엘라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 하나 둘 좀 따져보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열려있는 이 투자 규모가 5년 동안 최대 7,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인프라 쪽이라던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좀 활성화 정책으로도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AI 산업 관련해서도 사실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베네수엘라 쪽의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결국 그쵸. AI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네. 이와 그러면 전체적인 생산량도 늘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베네수엘라의 석유량이 지금까지 중국 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AI 시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또 패권이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이 보통 석유에서 이제 시추해서 가지고 올라오는 게 휘발유 다 정제된 좀 기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오는 이 원본 그 자체 이 기름이 미국과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훨씬 더 우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석유나 에너지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 재건 인프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시즌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코인 시장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좀 풀이를 해봐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네. 어쨌든 지금 현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인사에 대한 또 관심이 바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차기 지도자로 현재 꼽히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 친 비트코인 인사라는 건데요. 네. 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수상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안 좋아할 것 자기가 같은데? 노벨 평화상 네. 받고 싶었는데 이제 이분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원래는 그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시다가 네. 이렇게 미국이 막 비행기도 보내주고 네. 막 이렇게 좀 지원을 좀 수호해주고 많이 지원을 많이 했군요. 해줘가지고 이제 유럽까지 잘 네. 넘어가셔서 수상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공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노벨상 수상 당시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을 뺏겨서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이들이 이제 공통의 적이 있잖아요. 그쵸. 기존 마두라 대통령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의 대표 주자이신데 네. 중요한 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내놓았었던 발언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이다. 그리고 자유, 재산권, 기회를 보장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네. 만약 이분이 차기 대통령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국가 측면에서 이 미국과 좀 유사하게 좀 국가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준다던가 네.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좀 매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이분이. 이분의 가능성은 네. 이 예측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만나볼 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1위는 아닙니다. 그래요? 다만 2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1위랑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금방 역전이 가능하겠네요. 엎치락 뒤치락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야권, 여권 인사들 네. 그 누구도 없다, 차기 후보 없다. 이제 없다? 본인들이 직접 미국 안에 있는 주요 이제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다 임명을 해가지고 네. 관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 친암호화폐 인사인 마리아 마차도 후보가 현재 28%로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인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금액의 비트코인을 뒤로 숨겨놓고 있다. 진짜요? 라는 소문도 돌고 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금까지 뭐 USDT, 테더든 비트코인이든 코인을 통해서 네. 엄청난 부를 축적해오고 있었다라는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원유 같은 경우는 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PDVSA가 2023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다 페트롤 달러였잖아요. 네. 원유 살 때 달러 결제를 해야 됐다가 이제 그게 중국 위안화로 많이 바뀌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확장이 된 상황인데 23년 이후부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테더 결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 말에는 그 비중이 최대 80%까지 확장이 됐었다라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고 네. 테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국영회사가 테더로 받고 혹시 이 테더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전환을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지금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2018년 이후 비트코인을 축적한 규모가 최대 600억 달러는 될 것이다. 개수로 치면은 60만 개에서 68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인데 이게 전체 유통량,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엄청 크네요. 미국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미국이 20만 개로 네. 국가 기준 세계 1위인데 네. 알고 보면 베네수엘라가 60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숨은 찐 비트코인 부자 국가일 수도 있다. 그게 베네수엘라일 수도 네, 있다. 와. 라는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온체인상으로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갑 주소는 저희가 누가 누구 건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쵸. 온체인으로 검증된 데이터는 없지만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그냥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240개. 이고요. 이게 네. 채굴해서 가지고 있는 게 240개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오일 팔아서 번 돈 그리고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금을 해외로 반출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그 금을 반출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꿨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어쨌든 최종 규모가 과연 60만 개가 넘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네. 확실히 이 비트코인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투자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앞에서 보셨던 그 네. 야권 주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다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처럼 네. 국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소문일 뿐이고 네. 또 차기 대통령 주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현재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 중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감사하게도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93,000달러 재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숏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되면서 7,500만 달러가 청산이 됐는데 네. 여기에 제 물량도 들어있습니다. 청산당하셨어요? 저 청산당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아시죠? 저 선물 안 하잖아요. 이건 제가 늘 두 분 선물로 들고 계신다고. 저는 오직 현물인데 제가 한번 1,000달러를 한번 넣어봤어요. 1,000달러. 한번 해보자. 혹시 바람 한번 넣으신 거 해보자. 아니죠? 네. 치지 말고 눌릴 때마다 제가 담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숏을 치고 있는 지금 거예요? 혼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제가 또 코인마켓 워치에 제가 네. 또 롱데케로 활동하면서 그쵸. 뒤로는 숏을 치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일단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도. 네, 그냥 해봤어요. 네. 그냥 해봤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 비트를 숏 친 거예요? 네. 에? 비트를 숏 친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자마자 저도 실시간으로 그냥 혼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 1,000달러가 청산이 되면서 네. 사실 비트코인의 반등이 조금 마음이 아팠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나는 네. 크게 웃지 못했다. 청산 나가셔가지고. 다만 라는 그래도 거. 현물 네. 들고 계신 게 오래니까. 현물은 그대로 있고 네. 현물은 현물 비중이 거의 그냥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웃자고 그냥 네. 공개한 거고요. 네. 어쨌든 숏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이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저점에 대한 부담보다는 고점을 계속 높여가자라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저점 대비해서 5,000달러 정도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말에 이제 금요일에서 주말 넘어가는 사이에 사실 은 가격이 조금
밑으로 쭉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은 딱 풀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가 빠져야 사실은 오르는 게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쪽에서는 느낄 수도 있었긴 다 같이 올라가는 합니다. 게 아니라. 네, 누군가의 물량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네. 이 베네수엘라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 달러가 강달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다시 그쵸. 페트롤 달러에 대한 어떤 위상들이 올라오면서 네. 근데 비트코인은 달러와 늘 역상관 관계를 갖는 반대로. 자산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네. 오히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도 조금 호락호락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뭐 우리는 누구의 식민지도 되지 않겠다, 네. 반격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반격, 뭐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네, 물론 상대도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쵸. 뭐가 될까 싶긴 네. 합니다만 만약 그런 쪽으로 이슈가 넘어가 버리면 네. 또다시 한번 크게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번에 제압을 딱 시켜버리면서 깔끔하게 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12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이더리움도 드디어 3천 달러의 고지를 넘어섰고 특히 밈코인들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주말 사이에 보여줬고 관련 주식들도 시간 외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이면서 어쨌든 암호화폐 관련 모든 자산들이 조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군사 충돌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하방으로의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유가라던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또 바쁩니다. 이번 주에 CES가 이제 개막을 하는데 작년 CES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AI. 네, AI, 로봇. 로봇. 양자컴. 근데 양자컴. 젠슨이 처음에 안 좋게 얘기해서 양자컴 쭉 떨어져가지고 주가 또 떨어졌다가. 엄청 욕을 많이 먹다가 나중에 또 말 한번 싹 바꿔주니까 사과하고. 다시 또 쭉 오르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네. 사실 비트코인은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랠리로 인해서 수급이 우리 시장에 안 들어왔다. 네. 수급 주체가 없었다. 수급 주체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못 갔다라고 했는데 네. CES에서 막 AMD, 뭐 엔비디아 나와가지고 막 또 엄청난 거 보여줘. 로봇 막 춤추고 또 난리 나면서 칩으로 춤추고 막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네. 우와 이제 하면서 뭘 암호화폐를 사냐? 맞아요. 저 AMD 사고 그래야지.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됐었죠. 보면은 또 AI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이 AI 관련주들이 엄청난 또 폭등을 보였잖아요. 삼성전자 몇 %가 오른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닌데. 네, 뭐 아.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예. 엄청난 폭등을 했는데 이게 남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게 절대 아니다. 근데 그 남의 잔치의 최고점인 CES가 열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코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고 무엇보다 작년에는 젠슨 왕이 양자컴 아직 좀 시대 도래하기에는 좀 시간 많이 남았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양자컴이 쭉 하락을 했었는데 네. 올해 CES에서는 양자컴과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암호화폐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암호화폐와 반대되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네. CES는 우리한테는 사실 좋은 좀 이벤트는 아니다. 아니겠다라고 미리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7일에 민간 고용보고서 나오고요. 12월 고용보고서도 9일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인플레는 막 튀지 않은 거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고용만 최악으로 나와주면 미국 고용 너무 안 안 좋다 좋다. 하면 지금 난리 났다. 1월에 무조건 금리 그렇죠.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고용 보고서가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1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기는 합니다만 이런 모든 거시적인 변수들이 완벽하게 맞아주게 된다면 비트코인 1분기에 좀 긍정적인 장밋빛을 우리도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일정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긍정보다는 부정. 이 정도 반등했으면은 또 우리가
숨 참고 또 숨 참고, 네, 숨 참고. 다음 반등을 또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는 돼. 지점일 수도 있다 싶지만 그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온체인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인베이스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역프리미엄으로 내려가서 기관들이 다 팔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 몇 주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그쵸. 이 빨간색 매도세 보시면 조금 올라가고 있죠. 주말 네.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집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이 북미 쪽의 기관 중심 현물 수요가 재유입되고 있는 신호와 함께 수급 구조의 개선 신호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적인 지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됐던 하나의 온체인이 있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래요? 크립토컨트의 또 대표 애널리스트가 이런 분석의 글을 내놨습니다. 네. 똑같은 온체인 지표를 보고 누군가는 고래들이 사고 있어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아니야 고래들이 팔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시장 안에서 조금 혼란, 이 착시 현상이 있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었던 그 고래 물량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보안이나 운영 목적을 위해서 소규모 주소를 대형 콜드월렛으로 이동시키면서 보였던 착시 현상이지 네. 거래소발 물량을 빼고 놓고 실제 고래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보유량이 하락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래들은 사실상 사고 있는 게 아니고 매도. 팔고 있었다라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수급 측면은 아직도 좀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팔사팔하는 것 같아요. 그 고래들이. 고래들도 사팔사팔. 네. 예. 기관들도 사팔사팔. 맞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이 모멘텀에 대한 매개체가 있기 전까지는 기관도 개인도 계속해서 좀 방향을 모색해가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가장 세상에서 유명한 고래인 이 스트래티지의 세일러는 어떤 움직임을 이번 주에 보여줄지 네.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맞나요? 월요일 맞아요. 오늘 맞죠? 쉬고 왔더니 이제 요일도 헷갈리네요. 월요일이죠. 쉴 때 하필 그 또 이슈가 그러니까요. 터져가지고. 네, 이제 월요일 네. 미국 시장 개장하면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일단 orange or green이라고 좀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실 주가 자체가 막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쵸. 고점 대비 6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 MSCI 지표가 이제 올해 뭐 반출되냐 마냐, 편출되냐 마냐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네. 긍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보통 저런 글을 올리고 나면 늘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그쵸. 조금 간보는 거죠. 밀당을 하시는데 네. 보통 저렇게 밀당해놓고 늘 사주십니다. 아.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 오늘 또 네.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 주 일단 반등으로 기분 좋게 시작은 했지만 엄청난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라고 그러게요.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주말 사이에 이 반등이 있어서 이제 좀 가나 이제 싶었는데 가나 싶었죠. 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산 넘어 CES 산입니다. 네. CES에서 진짜 또 AI 막 이러면 그 시선이 글로 쏠리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 좀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시원스쿨하게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6%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도 확인해 주시면서 비트코인 현황 살펴주시죠. 네, 뭐 비트코인보다 지금 가장 네. 먼저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테더 도미넌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쵸. 이 맵팩. 이제 맵팩. 이것만 보면 답이 다 나오는. 치트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테더 도미넌스 일단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시원스쿨하게 시원하게 좀 빠져주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고 사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고 네. 보시면 미리 또 잡아들인 이런 상단 추세선에서 거진 2달 넘게 이렇게 오.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 혹은 다음 주 네.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정확히 이제 쭉 빠져줬고 네.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요번 주 요게 지난주고 요게 요번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 봉도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 6%이 빨간색 선 밑에서 마무리되는 것에 메인 시나리오를 좀 두고 있어요. 이렇게 네. 해야지 그림이 더 아름답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 6% 선을 위에서 마감하게 되면은 좀 복잡하게 다시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데 네. 제가 왜 이 좀 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인데 네. 우선 간단하게 지금 비트코인 메타 차트부터 좀 이제 현재 흐름 어떤지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이 초록색 바이 이 매수 시그널이 정말 불티나게 흘러오면서 네. 지금 이 캔들을 좀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이제 쭉 상승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당연하게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예, 근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지가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 노랑선 위로 지금 캔들이 삐쭉 솟아 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여기 간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조금 좁혀질 수 있겠지만 한 차례 좀 더 발산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이. 네. 그리고 이제 이 키보스코에서도 지금이 정말 단기적 고점이라면 통상 이 초록색 예측치가 저 위에 좀 치솟아 있어서 이 현재 값인 빨간색과 이격이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은 좀 안 나와 있고 오히려 되려 이 초록색 선이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번 좀 더 이렇게 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네. 설령 좀 조정이 오더라도 좀 얕하게 올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인데 네. 자, 비트코인 오늘 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주봉 차트 보면 사실 지금 흐름이 우리 웰컴이 분들도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메인 시나리오를 이 중반등 시나리오라고 분명히 주봉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왜 그랬냐면 이 차트를 가끔씩 또 이제 거국적으로 이제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치면 1, 2, 3, 4 그리고 아니죠. 여기서 한 파동 두 파동 그리고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네 파동 다섯 파동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엘리어트 파동은 사실 누가 보기에 달아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바닥치고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서 꺾이고. 그냥 4파가 아니라 네. 한번 이렇게 플랫을 주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플랫이 4파인 거예요. 네. 요게. 사파. 예, 요게 4파인 거예요. 네. 요 플랫 자체가.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이 4파의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위로 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한 파, 5파가 네. 남은 거죠. 저는 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사람마다 네. 보기에 다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 다른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저는 요게 한 파, 두 파, 네. 세 파, 그리고 4파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4파가 이렇게 플랫으로 마무리 짓고 여기 어딘가가 지금 4파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이렇게 5파를 쏘는 것을 메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서도 이 일본 관점으로 항상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을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메인 시나리오는 여기 저점,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저점으로 작용을 하고 여기 중간값이 92,279달러였는데 여기 마저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제 메인 시나리오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네.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봉, 월봉 관점에 5파를 대비해야 된다. 5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지금 뭐 바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네.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요번에 상승했던 것이 과연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여기서 또 저항 맞고 있잖아요. 네. 요게 왜 저항을 맞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테더 도미넌스로 갈게요. 네. 테더 도미넌스도 일봉으로 볼게요. 자, 결국 안 올 것 같았지만 여기 숙명적으로 왔다가 알려드렸던 구간에서 네. 쭉 빠졌죠.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미리 또 잡아드린 요런 아랫꼬리를 구간에서 달았어요. 아랫꼬리를 달았죠. 아. 자,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코인이랑 반대잖아요. 네. 테더 도미넌스가 이 중요 구간에서 아랫꼬리를 다르니까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다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관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알려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네. 바라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거.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 아름다움. 음. 이러면 코인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첫 번째 불장 시나리오가 오겠죠.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밑꼬리다가 올라오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다시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지는 거. 아, 요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는 뭐냐면 상승 시나리오네요, 지금까지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좀 짜증나는 시나리오인데 요 네. 빨간색 선이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네. 이제 요거 이렇게 주봉적으로 여기 위로 안착하면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을 좀 단기적으로 안착해 버리는 거예요. 요번 주봉이.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봉 지금 이미 다시 또 이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좀 확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네. 요번 주가 여기 위에서 다시 놀면서 네. 요 상단까지 다시 치는 거예요. 이 상단 파란색 추세까지 다시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횡령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요거는 좀 더 짜증나는 시나리오예요. 좀 되게 또 어지러운 시나리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더 도미넌스 시나리오 모두 지금 현재 변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무조건 고공행진이야라고 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오, 투자 방법. 어찌됐든 네, 여기 빨간색 선 6%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여기 주황색 제가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 5.959, 5.965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를 이렇게 뚫을지 다시 저항 맞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속 시원하게 지금 이 봉이 네. 이렇게 위로 올라섰으면 이때부터 다시 그냥 물리더라도 담아가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저 네. 같으면.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 오늘 봉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봉이 위로 솟으면 솟을수록 저는 이런 윗부분에서 차라리 물리더라도 담아가는 전략을 취해서 요 아래로 다시 하강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제가 현재 좀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그렇다면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를 좀 이제 간략히 알려드릴 건데 네. 이게 4시간 봉이거든요. 충분히 이 파란색 선까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격이 있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격이 있으니까 여기 구간이 대략 한 9만 1,000달러거든요. 네. 9만 1,000달러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9만 279달러. 만약에 이런 구간 오면은 오히려 다시 담는다. 담기 좋은 꿀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은 가격대 잘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 전반적인 메인 시나리오는 아직 상승 오파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었고 3,100달러를 또 넘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이런 이슈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더리움 지금 시그널적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8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작년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8조 달러. 역시 이더리움은 근본이다. 와. 라는 또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4분기 데이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4분기에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8조 달러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불과 2개 분기 전인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4조 달러였기 때문에 네. 반년 만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2배가 증가가 됐고 그 2배 증가된 것 안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전 세계 인정을 받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기술 네트워크 코인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 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의 활성 주소 수가 기록이 되면서 네. 기술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으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RWA, 지금 올해 26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코인 시장 안에서의 주요 테마가 그쵸. AI,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였는데 RWA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의 이 RWA 비중이 네. 65%.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섹터의 메인 기술은 이더리움이 꽉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 이더리움 기술에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긍정적인 기술적인 지표와 함께 파생 쪽에 대한 데이터도 긍정적인 부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 온체인 네. 데이터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는 데이터죠. 바이셀 레이쇼를 지금 체크를 해보면 이게 14일 이동 평균이 1.005까지 상승하면서 1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이게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 이 테이크업 매수 매도 비율이 1을 웃돌았다는 거는 공격적인 시장 매수 주문이 매도를 웃돌았다. 압도한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그냥 긁는 비중이 지금 매수가 매도를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다. 지금 이 가격에 나는 이더리움을 빨리 사야 사야겠다. 된다. 포모가 온 거네요. 매수에 대한 포모가 지금 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우리가 또 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온체인 지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분석을 함께 내놓은 크립토컨트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800에서 3,400달러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인 횡보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서 3,500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 지난주에 알러 3000, 3천만큼 사랑의 이더리움이라 했는데 네네네. 3,000달러를 진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상태 어떤지 뉴스메타와 메타 차트, 알파 차트까지 확인해 주시죠. 네, 뭐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메타 차트 상에서도 좀 충분히 이제 좀 조정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보이는데 네. 그 조정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또 이제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네. 지금 이 알파 차트 상에서 그러나 좀 이 노란색 선을 그래도 위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하듯이 잘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 셀 시그널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여기 위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의 폭이 깊어질지 아니면 바로 그냥 한 번 더 쏘고 쏠지. 그 후에 조정이 나올 것인지 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키보 스코어가 좀 되게 좀 특이한데, 그래서 조정이 무조건 올 수도 있으나 안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키보 스코어 상에서는 이 예측치가 지금 하락으로 밑으로 쏟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간다가 아니라 네. 발산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또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수렴하고 발산하고 발산했으면 다시 또 이게 이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뭔가 파동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정 예측치가 뭔가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그래서 차트 좀 볼 건데, 네. 자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자 3,000달러 시원하게 넘겨주고 지금 일봉 차트상에서 또 미리 말씀드린 이 3,240달러 박스 구간에서 정확히 지금 윗꼬리 달고 이렇게 좀 빠졌죠. 그래서 저항을 맞았네요, 또. 네, 여기서 정확히 지금 저항을 맞은 걸 보이는데, 네. 제가 요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먼저 4시간봉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봉, 4시간봉. 그래서 알러브 3000 여기 3,000 아이언맨 잘 지켰고, 그렇죠. 여기 3,059달러, 60달러도 잘 지켰고, 네. 지금 3,147달러를 이제 안착하는지 이제 지금 요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가 여기 3,147달러를 안착해 주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지금 상단에 맞은 저항 혹은 앞으로 발현될 요 밑에서 산 물량들이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해서 3,147달러를 지켜낼까?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은 테더 도미넌스가 빠져야지 비트나 이더 뭐 XRP 다 오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6% 현재 지금 또 다시 여기 와서 여기를 이탈하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 되게 좋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오히려 또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이
이더리움이 3147을 잘 지키는지 여기서 또 다시 뚫지 않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3147달러를 지켜내는지가 가장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빠질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중요 지표로 관점으로 이제 작용할 것이고요. 네. 지금 요거 1시간 봉도 보여드리면 여기 밑에 여기 이거 그 차장 라인 다 이제 지나서 지금 여기 또 상단에 제가 또 미리 잡아놓은 파란색 추세선을 회전 회오리 그러게요. 감자를 이렇게 잘 만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네, 네. 요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 지금 상단에 335 이더리움 335, 3327 여기를 또 도전해 주면은 요 그림은 가장 베스트예요. 네. 요 그림 베스트인데 충분히 여기서 무조건 그렇다 해서 이게 우리의 모두의 바람대로 이렇게 가느냐 혹은 여기를 이탈해 버리고 3147을 또 재도전하냐 혹은 네. 그 밑에 3059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음을 유의해서 지금은 그렇다 빠진다고 겁먹고 벌벌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면은 올 때마다 도전을 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더리움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요 코인은 XRP 리플입니다. 오늘도 채팅창에서는 준캐 나가라, 리플 나가라. 안 나가고 버텨서 제가 지금 드디어 리플을 좀 수익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기자님들 덕분입니다. 생각보다 저점 잡으셨네요. 아, 그쵸. 생각보다. 물타기 계속하고 아. 기자님들 덕분에 제가 잘 버텼는데 리플 어떤 이슈가 있죠? 네, 네. 리플 같은 경우도 일단 2달러 돌파 성공을 해줬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는 거의 1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 네. 상위 시총 10개 중에서 사실 민코인인 도지를 제외하면 리플의 주간 상승이 가장 큰 만큼 단기적인 반등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슈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리플 같은 경우는 매달 재단 측에서 푸는 물량이 있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똑같이 리플을 푸는데 이번에 푸는 물량이 원래 10억 개가 매달 풀리거든요. 네. 풀리고 나서 바로 본인들의 이제 월렛으로 다시 반환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이백하는 것처럼 네. 시장에 물량을 뿌렸는데 사실 그게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재단 측에서 가지고 와서 잠궜어요. 그 말은 시장에 추가 유동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같은 건데. 네, 재단발 이제 추가적인 네. 유동성이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적인 이 에스크루 구조 안에서의 물량 재잠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네. 매달 10억 개씩 푸는데 다음 달에도 아마 재단 측에서 10억 개 풀었다가 7억 개는 다시 바이백하는 재잠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재단발 매도 물량으로 걱정할 필요는 단기적으로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가장 IQ가 높으신 분이 우리 그분. 대한민국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미국으로 가시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김영훈님께서 XRP 지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 조금 이야기 많이 해주시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리플 지지론자로 딱 돌아서시더니 그 뒤로 리플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니 갑자기 이제 리플에서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XRPL 기반의 토큰을 내놓기 위해서 먼저는 솔라나 상에서 토큰 출시를 하고 그거를 나중에 리플 쪽에서 출시한 코인과 이렇게 잘 연계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사실 큰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쵸. 리플을 선택했으면 네. 리플이 그래도 뭔가는 있나 보다라는 좀 그쵸. 생각을 기술적으로 해볼 수가 좋으니까 있기 때문에. 선택을 그럼요. 했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선택한 코인이 리플이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된 이슈 저희가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리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매수를 했었으면 수익권을 본 그렇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리플 차트 현황 어떻습니까, 현재? 네, 사실 리플 차트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네. 미리 다 잡아드린 저점 구간에서 잘 반등을 해서 지금 2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신규 매수하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웰커미 분들만큼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매수하기 네. 좀 위험하다.
이때 매수를 했었어야죠. 네. 그렇긴 하죠. 네. 여기 네. 들어서 들어오면 또 물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럴 때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알려드린 데서 공포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은 이때 매수를 안 하셨으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배를 좀 아파하세요. 그래서 지켜보세요. 네. 배를 그래서, 아파해라. 네. 네. 지금 그럼 그렇다면 네. 언제 또 영원히 XRP 매수하지 말라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이제 한 차례 또 꺾이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네, 있군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요 두 선 있잖아요. 요 빨간색과 파랑색, 네. 주황색과 파랑색 여기를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아. 여기가 가격대가 네. 딱 2.5달러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도 이거 박스 보면은 미리 또 잡아 놓은 여기 박스대가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박스대가 이렇게 이제 여기 2.07, 2.02달러 구간이거든요. 네. 여기 박스대 무조건 지켜내야지 이제는 이렇게 상승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사실 이 주황색 추세선 잘 보면 이 XRP가 그동안 쭉 여기서 이렇게 눌려왔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감싸면서. 그럼 이 눌릴 때 하락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하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시 또 이탈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정말 여기를 이제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회색 박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구간을 이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여기 박스 때 오면은 우리 코인 매매하는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깨지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어쩌면 마지막 장소가 여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물리지 마시고 여기를 지켜내는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 차트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 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 오늘 포착한 코인은 시바이누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 퍼찌, 펭귄 등등 밈코인들의 거래량이 최근 폭발했는데 이 시바이누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시바이누는 이슈가 있어서 사실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네. 민코인들이 올랐을 때 다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주말 사이에 민코인들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다 보였죠. 그래서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많이 오른 종목들 놓고 보면은 지금 페페가 일주일 동안 63%. 사실 말이 일주일이지 그냥 주말 동안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주말 동안, 네. 네, 봉크가 47%, 와. 플로키 37%, 펭구가 33% 등등등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시바랑 도지 같은 경우는 시총 10위권, 2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메가캡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60%씩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60%씩 오르는 건 조금 더 시총이 적은 코인들인데 네. 다만 시바이누는 최근에 있었던 온체인 지표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긍정적인 좀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다른 네. 민코인들은 사실 좀 한탕주의자들의 좀 소굴 같은 느낌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바이누는 상위 지갑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도 조금 위험 요소도 있는 게 시바이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의 10%가 공급량의 약 60%를 차지할 만큼 네. 상당히 중앙화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 10명의 지갑이 매도나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시바이누가 말 그대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네. 소수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시바이누를 포함한 민코인 전체가 주말 사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일간 단위로 5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투기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국면으로 풀이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바이누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부디 이 기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웰커미 여러분 고맙습니다.